학교 괴담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괴담에 나오는 귀신 및 요괴 등을 소재로 한 좀처럼 보기 드문 공포 애니메이션입니다. 80년대생들보다는 90년대생들에게 더 친숙한 작품일 텐데요. 어릴 적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도 재미있어서 끝까지 시청했던 기억 다들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 괴담의 탄생에 관한 비하인드와 정신 나간 원작 파괴를 보여준 북미판의 설정, 그리고 삭제된 에피소드인 빨간 마스크에 관한 이야기까지 모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괴담에 관한 40가지 TMI 바로 시작해보죠. 일본 원판의 제목도 학교 괴담으로 2000년에 방송을 시작하여 2001년까지 19화의 이야기가 방영, 방송 종료 후 편성된 특별편 한 편을 포함한 총 20화의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방영 기간이나 화수가 짧은 것을 보고 인기가 없어 방영 도중에 급히 끝내버린 작품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직전에 방영되었던 GTO가 끝나고 원피스의 방영 시간대 이동이 결정되면서 공백이 생기게 되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제작된 애니메이션이라서 짧은 것이다. 애초부터 공백을 위해 갑자기 만들어진 애니였으며 이 때문에 기획에 걸린 시간과 예산 모두 턱없이 부족한 작품이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은 굉장히 준수한 편이었는데 종영까지 평균 시청률은 2자리를 유지하였고 최저 시청률조차 2자리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으니 인기가 괜찮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도 일부 팬들에게 있어 속편을 보고 싶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올 정도. 원작이 존재하는 작품으로 원작은 츠네미츠 토오루가 집필한 소설 학교 괴담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제목이 같다. 또한 이 소설에서 파생된 작품 중 하나인 영화 학교 괴담도 존재. 애니메이션보다 먼저 제작되었지만 애니메이션과 영화는 서로 다른 작품이다. 다만 일부분에서는 서로 공통된 요소도 존재하는데, 도쿄에서 지방으로 전학 온 소녀, 주인공의 반이 5학년 3반, 구교사에 갇힌 주인공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음악 스텝으로서 태양의 기사 피코, 소년탐정 김전일 등에서 음악을 담당한 바 있는 와다카오루가 참여하고 있어 작중에서는 소년탐정 김전일에서 사용된 BGM이 그대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소년탐정 김전일의 초반부가 공포만화 뺨치는 무서운 분위기와 함께 TV 애니메이션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으스스한 BGM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본작에서 김전일에 나왔던 BGM이 사용되었어도 전혀 위화감이 없고 오히려 잘 어울린다. 주된 내용은 주역이 되는 초딩들이 귀신 및 유령을 퇴치하는 내용으로서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바케와의 교류와 모험을 통해 우정을 쌓고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라고 소개되고 있다. 제목만 본다면 학교 안에서만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고 학교에 관련된 괴담 및 귀신만 나올 것 같지만 생각보다 학교의 비중은 적은 편. 주요 등장인물로는 주인공 나에미, 해미의 동생 나누리, 남초딩인 장영빈과 오경태, 한 살 많은 선배인 마리아와 이 만화의 진주인공 다크시니 등이 있다. 다크시니는 원래는 요괴였으나 나에미의 봉인이 미숙하여 실패하게 되면서 해미가 키우던 고양이 마고에 혼이 들어가게 되어 이후 주인공 일행들을 돕는다. 이름의 유래는 어둠을 뜻하는 다크와 한국의 전통적인 요괴인 두억신이와 어둑신이의 신이를 따와 합쳐진 이름. 층층거리는 성격에 도와주기 싫어하면서도 은근히 도와줄 것 다 도와주고 최종화에서는 임팩트 있는 마지막을 보여줘서 시청자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캐릭터다. 국내 방영 당시에는 학교 괴담의 마지막 화가 방영된 날이면 포털 사이트의 다크시니가 인기 검색어 순위에 항상 올라왔다고 하니 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다. 아이들이 귀신에 맞서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봉인을 통해 귀신과 요괴들을 격퇴한다. 원작에서는 이를 영면이라 하며 매 에피소드마다 나오는 귀신과 요괴들을 봉인하는 방법 역시 각기 다른 것도 재밌는 점. 국내에서는 2002년에 투니버스에서 방영, 국내에서 보기 드문 공포 애니메이션이라는 점 등이 당시 시청자들에게 어필해서인지 큰 인기를 누렸고 투니버스를 상징하는 만화 중 하나로 지금도 간간히 회자되고 있을 정도. 아동용 애니메이션 같은 그림체에 생각외로 귀신이나 요괴 등이 무섭게 그려져서 이 때문에 기억에 강하게 남은 시청자들도 많이 있다고 한다. 또한 방영 당시에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수입하였기 때문에 국내에 맞게 배경과 주인공들의 이름이 로컬라이징 되었다. 앞서 말했듯 다크신이라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로컬라이징에 대한 평가도 매우 좋은 편. 참고로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재방영이 되고 있다. 당장 1년 전인 2022년만 하더라도 투니버스에서 여러 번 재방영을 편성할 정도. 북미에서는 고스트 스토리즈라는 제목으로 수입되어 방영. 다만 북미판은 지금도 여러모로 전설로 회자되고 있는데 이유는 바로 더빙의 내용 때문이었다. 공포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비속어에 달린 색드립 등 작품의 원래 분위기와는 맞지 않는 전설적인 더빙을 선보인 것이다. 학교 괴담의 서양 배급권을 소유하고 있던 애니플렉스는 ADV 필름즈의 이 애니메이션의 더빙 제작을 의뢰할 때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고 한다. 첫째, 유령을 포함한 캐릭터들의 이름을 바꾸지 말 것. 둘째, 유령을 죽이는 방식을 바꾸지 말 것. 셋째, 각 에피소드의 핵심 의미를 바꾸지 말 것. 이라는 간단한 규칙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북미판은 기본 플롯 구조와 스토리라인은 유지하되 대본만큼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수정을 가미하여 썼다. 북미의 애니메이션 리뷰어인 테론 마티는 2006년에 학교괴담에 대해 평하길, 일본어 원판은 아이들이 유령과 싸우는 공포만 하지만 북미판은 공포 분위기가 가미된 더티한 주제의 코미디만 하다라며 북미 더빙판을 블랙 코미디라고 평가하였다. 게다가 북미판의 대본을 맡았던 스티븐 포스터는 성우들의 애드립을 전면 허용시켰으며 그의 말에 따르면 특정 에피소드에서 먼저 녹음 현장에 도착한 성우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즉흥적으로 애드립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래서 먼저 도착한 성우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즉흥적으로 만들었고, 나중에 도착한 성우는 먼저 도착한 성우가 마음대로 해놓은 애드립에 정해진 톤과 농담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야 했다고. 덕분에 캐릭터들의 성격도 크게 바뀌었다. 아예 대격변이 이루어질 정도. 일례로 마리아는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거의 대부분의 대사에서 기독교를 찬양하고 다른 종교를 까내리는 캐릭터로 바뀌었다. 더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이 되기 전 마약 남용은 물론 심각한 섹스 중독자였다는 설정도 생겨나 버렸다. 오경태는 유대인의 멍청한 10대로 묘사되었고, 혜미의 동생 누리는 난독증에다가 말더듬이, 때로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지적장애아로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혜미의 엄마인 윤희숙은 레즈비언이란 설정이 생기게 되었다. 북미 더빙판이 이처럼 바뀌게 된 이유는 북미 언론에 따르면 당시 서양판권을 가지고 있었던 애니플렉스가 이 만화가 일본 자국 내에서 인기가 없었고 흥행에도 크게 실패한 작품이라 여겨 제작비를 회수하기 위해 극히 일부의 조건들만 ADV 필름즈에 제시하였으며 그 외의 사항은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것은 애니플렉스의 완벽한 오판으로 앞서 말했다시피 학교괴담은 일본 자국 내에서도 괜찮은 시청률을 기록했었다. 하지만 매우 신박한 더빙 덕분인지 학교괴담 북미판은 애니메이션 잡지 애니메 인사이더에서 2006년 최고의 더빙 작품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학교괴담의 제3화 나 예뻐? 입 찢어진 여자는 방영되지 못하였고 오늘날까지도 미방영된 학교괴담의 에피소드로 유명하다. 원래라면 2000년 11월 5일에 그 유명한 빨간 마스크가 등장하는 에피소드가 방송될 예정이었지만 해당 에피소드가 방송되기 전 구승구 계열 장애인 단체의 항의를 받아 급거 변경. 11월 5일에는 1, 2화의 총집편인 특별편 영면의 공포로 대체되었다. 오늘날까지도 TV 애니메이션 종료 후 발매된 비디오나 DVD에서도 흔히 빨간 마스크 편이라 불리는 2, 3화는 수록되지 못한 채 원래부터 없었던 에피소드 취급을 당하고 있다. 분명 TVA가 방영되던 당시 2화 종료 후 다음화 예고에서 해당 에피소드의 예고편이 방영되었었고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스튜디오 피에로의 공식 홈페이지에도 3화의 서브타이틀과 개요가 적혀 있었다. 삭제되었다고 하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리아의 동급생 여자아이 2명이 갑자기 몸이 아파 학교를 결석했다. 오경태의 정보에 따르면 전날 밤 입이 찢어진 여자가 나타나 학교에 남아있던 2사람을 습격했다고 한다. 게다가 입이 찢어진 여자는 마리아와 닮았다고 한다. 마리아는 작년에 1년 내내 학교를 쉬었기 때문에 수수께끼가 많아 마리아에 대한 소문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에 퍼지게 된다. 혜미는 마리아의 의심을 풀기 위해 집으로 초대하지만 다크시니는 마리아가 어젯밤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낸다. 그리고 소문의 원인을 조사하는 나에미 일행 앞에 입이 찢어진 여자가 나타난다. 하지만 입이 찢어진 여자를 영면하는 방법을 혜미와 그 친구들은 모른다. 게다가 콘티나 대본 등도 현재는 인터넷에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 빨간 마스크 편은 존재했던 것이 확실하나 미방영 이유에 대해서는 제작사인 스튜디오 피에로는 정확한 오피셜을 내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는 신문에 보도된 자료와 UMA 연구가 아마노 미치히로가 집필한 책에서 밝힌 구승구 계열 장애인 단체의 항의로 인한 방영 불발이 정설로 여겨지고 있다. 주인공 나에미는 은근히 속옷 노출을 자주 한다. 일본에서는 골든타임에 방영된 애니인데도 그 횟수가 빈번한 편. 다만 몇몇 장면은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메인 눈으로 캐치해야만 한다. 특히 장영빈이 보는 것을 막기 위해 5화에서는 스패치를 입어 방어해내는데 성공하지만 어째서인지 다음화부터는 스패치를 다시 입지 않았다. 또한 작중 배경이 겨울일 때도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것을 보면 속옷 노출에 대해 본인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물론 당시 시청하던 초딩들은 스패치를 입지 않는 것에 대해 아무런 불만이 없었다. 작중 등장하는 목없는 라이더 편은 원래 정규 편성이 아닌 학교괴담 방영 종료 후 특별편으로 방송된 에피소드였다. 후일 재방송 때 이 에피소드는 최종화 바로 앞편인 19화가 되었고 이는 한국에 방송될 때도 마찬가지로 19화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해당 방송은 GTO 오키나와 편과 콜라보레이션 방송이었기 때문에 성우도 GTO의 오니즈카와 같은 성우인 타카기 와타루로 동일하였으며 여담으로 목없는 라이더는 1화에서도 잠깐 출연한 바 있다. 만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국내에서도 9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다면 흔히 떠돌던 학교괴담을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학교에 있는 이순신과 세종대왕 동상이 12시가 되면 서로 싸움을 한다던가 책을 읽는 아이의 동상 역시도 12시가 되면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책장을 모두 넘기면 학생들이 죽거나 학교가 망한다던가 더 나아가 이 책 읽는 아이의 동상에는 실제 어린아이의 시체가 들어있고
그 위에 석고를 발라 동상이 세워졌다는 흉흉한 괴담도 떠돌았다. 그리고 학교 안에 있는 동상들은 모두 12시가 되면 피눈물을 흘린다는 등 이러한 괴담의 공통점은 항상 밤 12시가 시작점이었고, 재미있는 건 해당 동상들이 실제로 움직인다는 것을 본 초딩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지금 보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지만 순수했던 그 어린 시절에는 이를 믿은 초딩들도 다수 있었다. 자, 학교 괴담에 관한 TMI는 여기까지.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